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네. 옛날에 이제 그 데이터 개방과 공유나 또 디지털 뉴딜 뭐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한 거를 네. 지금 정부가 큰 슬로건으로 쓰고 있고 실제로 그 다들 그 우리 그 한국정보화진흥원 네. 그때 그 기획을 해놓은 걸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럽니다. 지금 그 거의 모든 그 이 브랜드나 정책들을 네. 그 당시에 제가 해놓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 브랜드는 가져와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 하나의 철학과 논리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국회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디지털 뉴딜로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리 가져가는 걸 봤는데 예를 들면 그 지금 인재 양성 부분도 상당히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이제 쓰고 그랬는데 이제 똑같은 논리로 이 문제점에 봉착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잘된 인재 양성의 방법을 보면 프랑스 에콜 42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가장 그 진보된 형태로 가는데 그게 이제 민주도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민간주도. 예, 민간주도의 방식이고 거기는 사실 교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개방적으로 많은 분들을 참여하게 하고 참여하는 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예, 완전히 민주도로 가는데 심지어 제가 이제 그 프랑스 ICT 장관하고 이제 그때 만날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물어보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부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간섭이 시작되면 그에 대한 뭔가 그 정부의 방향대로 이끌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의 속성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창의성이 죽어버리고 제대로 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때 우리 국회에 있을 때 이 정부가 에콜 42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그 예산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에콜 42의 한국형 에콜 42가 정부 주도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름만 갖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관주도의 에콜 42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게 될 수가 없다. 민간이 주도하게끔 그렇게 환경만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이 주도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정책으로서 그렇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정부가 이것을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일종의 관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지털 뉴딜 과정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예산이 이제 내려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걸 하고 싶은 창의성을 가진 기업들도 그러니까 조그만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접근성이 잘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하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너네들은 실적이 없다. 실적이 없으면 이게 못하게 하는 일종의 이제 같은 거 그렇죠. 정부 조달의 어떤 그런 원칙, 옛날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뉴딜을 같은 잣대로 들이대니까 이게 또 제한이 되고 또 지금 실제 저는 현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NI 원장 할 때도 이제 사업을 내려보내고 현장에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걸 직접 제가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맞습니다. 예, 그때 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저 방식대로 움직이고 갑질을 안 해 못하게끔 하는데 직원들 조금 힘들어서 예, 갑질 기존 원장님하고 좀 다른 굉장히
그거를 저는 그 의뢰 그 입장이 네. 얼마나 어려운 게 많으냐.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업 수행을 하는 그 기업들을 인터뷰를 다녀보면 뭐라고 대답이 나오느냐면 갑질을 너무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제도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업을 그 어렵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2중 3중으로 그에 대한 감독을 내려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딴짓 못하게. 아니 그러니까 자율성을 가지고 믿고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제2의 제3의 뭐 이렇게 그 이제 그 현장에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네. 네. 그 이제 그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전문가라고 해가 고용해가지고 다시 내려보내니까 엉뚱한데 돈이 들어가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많은 그 예산들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늘어난. 그렇죠. 시어머니가 많이 이제 내려보내가지고 조그만 기업에 어떤 방도 없는데 방 하나를 그쵸. 그 사람들이 일주일을 차지하고. 차우차하고 앉아가지고 이 서류 가져와라 저거 가져오라 하니까 일을 하기 바쁜데 네. 그거 정리해서 주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현장에 사실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제가 그 물론 교수 출신이지만은 굉장히 실사구시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이 ICT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기술은 항상 이게 그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상용화된 시장을 생태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기술은 더 이상 그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못 만난다. 왜냐하면 기업은 그러한 조그만 기업이라도 새로운 적용 분야를 만나고 적용 분야를 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보태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그걸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게 ICT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이제 상당히 전시적인 이 정치의 행태가 네. 이러한 과학적이고 이제 이러한 그 적용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통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또 하나의 일례를 들면 메타버스나 너무 선언적으로 지금 AI나 메타버스나 이런 쪽을 이 정치적인 그 하나의 슬로건으로 네. 포장을 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실제 AI나 메타버스가 인덱스하게 그러니까 깊이 있게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준비도 되기 전에 이거를 먼저 그 정책적으로 다 포장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실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메타버스에 대한 예산 책정하려면 이미 우리가 다 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특히 이제 전시행정식으로 네. 그러니까 타견민이나 이런 거 보면 어린이날에 그 청와대에 방문하는 걸 네. 그 메타버스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쇼업하고 그게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그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뭔가 기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지금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런 그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지금 그게였고 특히 이제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이제 방향은 AI나 메타버스를 가지고 실질적인 그 국정의 어떤 문제 해결 하는데 직접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이 적용하는 과정에 민간의 어떤 창의력이나 그거를 가지고 민주도로 이 시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표준으로 해서 세계 진출을 해서 디지털 패권을 우리가 장악을 하겠다. 네, 네. 하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제가 옛날 우리 초고속 인프라 할 때부터 초고속 인프라를 왜 하느냐 할 때 그때 반대가 많았는데
결국 이것을 인프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혁신에 공공 혁신에 전자정부라는 것을 이 가버먼트라는 걸 하고 이 가버먼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혁신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이것을 내보내는 그런 작업을 제가 주도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유엔의 세계 전자정부 평가위원회를 제가 하면서 평가위원장을 하면서 이거를 전 세계 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는 걸 보여주고 예. 확산시켰습니다. 많은 수출이 이루어졌고 민간 기업들이 여기 다양한 우리 국정 전자정부 혁신의 경험을 가지고 세계 진출을 해왔더랬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기사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IT 전자정부 ODA까지도 진출.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개도국 국가들 포함해 가지고 가장 원하는 그런 원조가 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다. 네. 그 정도로 제가 만들어 플랫폼 놨습니다. 수출하고. 예. 네. 그래서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콜롬비아의 우리 그 ITS 교통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런 거 카드로 네네. 하는 이제 이런 서울시에 먼저 적용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검증이 됐으니까. 그렇죠. LG CNS가 그때는 그렇죠. 우리나라 SR 업체들도 많이 그때 해외 진출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원리로. 예.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지금 이제 AI나 메타버스의 이가버먼트라는 그런 첨단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소통 방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을 먼저 서비스. 정부에 관계없이 원스톱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가장 우위에 가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쉽게. 네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대리인으로서 메타버스의 어떤 A라는 국민이 가면 많은 정부가 서로 간에 이것을 그 AI로 처리한 정보들을 서비스를 해주고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전자정부도 사실은 네. 전자정부도 처음에는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제일 전자정부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11대 과제 중에 가장 했던 게 연말정산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연말정산의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한 거를 어떤 기관마다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다 일일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볼펜을 쓰고.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게 지금은 완전히 원스톱으로 이루어진. 그때 그러니까 연말정산이 네. 전자정부의 첫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세무선이 심지어 은행까지도 처리한 게 다 모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가 할 것을 국민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뭐 가져와 그렇죠. 해가지고 다 그걸 했죠. 그러니까 그게 더 진화된 형태로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감노릇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뭘 요구를 하지 마라. 국민이 원하는 거를 너네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공유할 거 공유하고 개방할 거 개방하고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해주는 것이 해줘라. AI 기반의 네. 메타버스 플랫폼 정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를 정부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국민에게 시키지 마라.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쏙 국민들은 네. 여러 개의 부처의 어떤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롤이 많잖아요. 롤이 다 다르고 많잖아요. 네. 그건 별 상관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정부로서 서로 협업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서 가게 하나를 낸다 그래도 여기 가서 뭐 받고 저기 가서 그렇죠. 뭐 받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여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당신은 여기서 어떻게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업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수익이 가능하고 또
이런 그 어떤 규제, 인허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스톱으로 모든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누구 찾아가라 할 것 없이 보통은 그러죠. 정부가 다 그거는 원스톱으로 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야. 그게 기본이지 사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존의 흐름을 잘 모르면 이게 사실 전자정부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철학과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사실 국민들은 기술을 또 몰라도 되고 그렇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알 필요가 없죠. 예. 자기 생업이 따로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상당히 자기 자신의 복잡한 일들도 많은데 정부까지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모델을 제가 이제 해외에도 제가 그 여러 가지 수출하거나 원조 사업으로 하고, 특히 이제 그 유엔의 세계 전자정부 평가라는 거를 제가 제시를 해주고, 이제 그런 과정에 우리나라가 우수한 거를 증명을 해내고, 또 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다 그거를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됐잖아요. 다시 IT 강국이.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변화라고 하면 이제는 제가 이제 강조한 융합혁신 경제라고 하는 이 경제가 기존의 혁신 경제요? 예, 융합혁신 경제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이 ICT 자체만 가지고는 이 시장을 확보하기 어렵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 산업들, 그러니까 우수한 전통 산업들을 ICT 기반하고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전통 산업도 상당히 첨단 그 산업하고 같이 연결하기는, 우리가 ICT나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우수한 인력과 기업들이 있고, 또 전통 산업도 뭐 자동차, 조선, 현대, 그러니까 제철, 뭐 이런 분야도 상당히 우수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합을 어떻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이게 갈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경제 활성화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혁신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AI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도 우리가 이제 지향을 하지만은, 이 새로운 융합 혁신 경제를 통해서 많은 우리 우수 인력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가정도 꾸리고, 또 그 출산율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라가 지금 거의 최하위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존의 전통 산업과 첨단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글로벌 마켓을 우리는 찾아내겠다. 이제 그거를 가장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고, 또 우리 우수한 인력도 양쪽에 다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탈원전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전만 해도 이게 원전 자체의 어떤 그 산업이 아니라 그게 또 전체 융합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이나 운영 시스템이나 그걸 하는데 거의 다 이 첨단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그 하나의 이제 첨단 산업과 전통 산업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데 이거를 이게 저기 어떻게 보면 건설 기술하고 네. 거기도 보면 막 그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촘촘하게 철근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게 도움이 올라간다고요. 그 안에 내부 그 시설까지 저는 다 돌아봤는데. 지을 때. 예.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종합 배수래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날려버리니까 그 관련된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들이 많고. 그럼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이게 새로운 그 분야를 더 만들어낼지는 못하도 기존에 있는 것까지 날려버리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자유행위도 이런 자유행위가 없어. 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뭐 꾸준히 꿋꿋하게 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치 신념이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SMR이나 소형 원전이나 이런 게 지금 그 빌 게이츠도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새로운 그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이 소형 원전을 어떻게 해서 널리 확산시킬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 길을 막아. 부산종목 같은 경우 사실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 그 뭐 조선이나 제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참 그 신기한 나라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적인 강대국들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우리 그 선배들이나 어르신들이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 예. 그러니까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놨는데 네. 이걸 싹을 그냥 바로바로 잘라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이게 어떤 그 정부로서 어떻게 보면 국정 지도자로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그렇죠. 거꾸로 가는 네. 과거를 돌아가서 과거의 싹을 자르는 그런 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